안녕하세요. 67세 된 이정희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스와 진통제가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심한 생각이 제 간을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관절염으로 고생하기 시작한 건 2019년 가을이었어요. 그때 저는 62세였고 지역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7년을 그 마트에서 일했으니까 정말 오래 다닌 직장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사온 쌀포대를 옮기다가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은 통증이 무릎을 찌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는데 동료들이 깜짝 놀라서 119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병원 가면 돈도 많이 들고 일도 빠져야 하고 그럴 바에야 집에 가서 파스나 붙이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대로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됩니다. 그 시절 저희 집 경제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했는데 일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어서 수입이 불안정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셔서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돈이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는 것보다는 약국에서 파스 사서 붙이고 진통제 사서 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약국 약품이니까 안전할 거고 무엇보다 돈도 훨씬 적게 들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그럴듯했어요. 파스 한 장 붙이고 진통제 한 알 먹으면 몇 시간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면 충분하다. 굳이 병원에 가서 큰 돈 쓸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파스 한 장으로 하루 종일 버틸 수 있었는데 점점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파스를 2장, 3장씩 붙이기 시작했어요. 무릎 양쪽에 하나씩, 아픈 어깨에도 하나씩. 진통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알이면 충분했는데 나중에는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저녁에 한 알씩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하루를 버틸 수 있었거든요. 약국 사장님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사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파스랑 진통제는 안전한 약이잖아요 라고 했죠. 약국에서 파는 건데 뭐가 위험하겠어요?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쯤 저는 하루에 파스를 5장에서 6장까지 붙이고 있었어요. 무릎 양쪽, 어깨 양쪽, 허리, 목까지. 온몸이 파스 투성이었죠. 진통제도 하루에 6알에서 8발까지 먹게 됐고요. 가족들은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남편은 병원에 가자,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라고 하고 아들도 엄마,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이 정도는 약국 약으로도 충분해. 괜히 돈 낭비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선 속이 계속 쓰렸어요. 밥을 먹고 나면 위가 타는 것 같고 트림을 하면 신물이 올라오고.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파스를 붙인 자리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워서 긁으면 상처가 나고. 그래도 저는 아픈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계속 붙였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잠을 못 자는 거였어요.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면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고 그러면 다음날 더 피곤해서 또 진통제를 찾게 되고. 악순환이었죠. 그런 생활을 2년 넘게 했을 때 남편이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얼굴이 노래졌어. 눈 흰자도 누렇고. 저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 뒤 아들이 와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이 노래져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몸이 전체적으로 붓는 것 같았고 소변 색깔도 진한 갈색이었어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2024년 3월 어느 날 오른쪽 배에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이건 관절 통증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남편이 급하게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가 넘어요. 간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약을 드셨나요? 그때서야 저는 그동안 먹었던 파스와 진통제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그게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스에도 진통제 성분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진통제까지 같이 드시면 간에는 독이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비 아끼려고 약국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더 큰 병을 만든 거였으니까요. 입원해서 치료받으면서 의사 선생님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파스에 들어있는 성분들, 특히 디클로페낙이나 케토프로펜 같은 성분은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데 이게 진통제와 같은 계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파스 6장을 붙이고 진통제 8발을 먹는다는 건 진통제를 한 번에 14알 정도 먹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였어요. 그걸 2년 넘게 매일 했으니 간이 견딜 수 있을 리가 없었죠. 더 충격적인 건 저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는 거였어요.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약국 약이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무심코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입원해서 2주 정도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간이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어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함부로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르신 약국에서 사는 약도 약입니다. 의사 처방 없이 사는 약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특히 파스와 진통제를 같이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파스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파스는 하루에 2장 이상 붙이면 안 되고 같은 자리에 계속 붙이면 피부 손상이 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또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는 진통제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관절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의료비가 부담스러웠는데 아들이 엄마 건강이 우선이에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마음 놓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지금은 관절염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있어요.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거든요. 약국 사장님도 그 일 이후로는 파스나 진통제 사러 오는 분들께 꼭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파스 붙인 상태에서는 진통제 드시면 안 돼요. 둘 다 같은 성분이에요 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처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서예요. 특히 저희 나이 또래분들은 약국 약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약국에서 사는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파스와 진통제는 절대로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는 이웃분들께도 제 경험담을 말씀드려요. 파스 붙이고 진통제 드시면 안 돼요. 저처럼 간 망가져요라고요. 처음에는 설마 그럴까 하시던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프다고 해서 무작정 파스 붙이고 진통제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나 약사분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파스 사용할 때는 하루에 2장 이상 붙이지 마시고 6시간 이상 붙이고 있지 마세요. 같은 자리에 계속 붙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어요. 진통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파도 정해진 용량 이상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며칠 드셔도 효과가 없으면 더 많이 드시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파스와 진통제를 같이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같은 계열의 약이라서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약국에서 약 사실 때 반드시 약사분께 물어보세요. 지금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이 파스 붙여도 되나요? 이렇게요. 약사분들이 전문가니까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약을 먹을 때 정말 조심해요. 작은 두통약 하나라도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먹어요. 이 약 먹어도 되나요? 간에 물이 안 가나요? 이렇게요. 가족들도 이제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진짜로 걱정해줘요. 예전에는 또 아프다고 하네 이랬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는 병원에 가자, 약 함부로 먹지 말자 이렇게 말해줘요. 특히 남편이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파스나 붙여라고 했는데 이제는 병원부터 가자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약 먹으려고 하면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냐고 먼저 확인해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기검진도 꼼꼼히 받으라고 해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잃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는 병원비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돈을 쓰게 됐거든요. 간 치료하는 데 든 돈이 그동안 아꼈던 병원비보다 훨씬 많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처음 무릎이 아팠을 때 제대로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초기에 치료했으면 간단히 해결됐을 일을 너무 키운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플 때 참지 마세요. 특히 관절이 아프면 초기에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가면 치료도 어렵고 돈도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파스나 진통제 많이 드신다고 하면 꼭 말려주세요. 약국 약이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방치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무서운 경험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해서 많이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어요. 저도 얼굴이 노래지고 나서야 알았으니까요. 약사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손님이 파스랑 진통제를 같이 사려고 하면 꼭 설명해 주세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약국 약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의약품도 잘못 쓰면 위험하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저는 이제 약 먹는 것에 대해 정말 신중해요. 작은 감기약 하나라도 성분을 확인하고 지금 먹고 있는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꼭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복용하는 약 목록을 작은 수첩에 적어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갈 때마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 약들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봐요. 이런 습관을 들인 이후로는 실제로 위험한 상황을 몇 번 피할 수 있었어요. 감기 걸려서 약국에 갔을 때 약사분이 지금 드시는 약과 겹치는 성분이 있으니까 이 약은 드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제가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약을 샀다면 또 문제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정말 다행이었죠.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건강 프로그램도 자주 봐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제가 모르는 게 많았구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파스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차가운 파스, 따뜻한 파스가 있고 언제 어떤 걸 써야 하는지도 다르고. 저는 그냥 아무거나 붙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진통제도 마찬가지예요. 아세트아미노펜계, 이부프로펜계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르고 각각 주의사항도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약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약국에서 파는 건 안전하다, 많이 먹으면 더 빨리 낫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분들께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서도 제 이야기를 했고 동네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께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설마 그럴까 하시던 분들도 제 간 수치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해서 몇 분과 함께 검진을 받았어요. 다행히 심각한 분은 없었지만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온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도 지금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물 복용을 조절하고 계세요. 정말 다행이었죠.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특히 저희 나이가 되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프다고 해서 무작정 약부터 찾을 게 아니라 왜 아픈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소통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작은 아픔이라도 가족들과 상의해요. 요즘 여기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들도 병원에 가보자 하고 남편도 함께 가자 하면서 도와줘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약국 약으로 버티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요. 가족들이 함께 걱정해주고 도와주니까 든든하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는데 그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약물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분께 확인받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파스와 진통제 같이 써도 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안심하고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정보였던 거죠. 정말 무서운 게 잘못된 정보 하나 때문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전문가께 확인받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처럼 파스와 진통제를 오래 드신 분들은 꼭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간은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파스와 진통제를 같이 쓰고 계신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상의해서 올바른 치료 방법을 찾으세요. 아픈 걸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하라는 거예요. 약국 약으로 버티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초기에 치료하면 돈도 적게 들고 빨리 나아요. 건강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 그땐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운이 좋아서 회복할 수 있었지만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약국 약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특히 파스와 진통제는 절대로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